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할 부분은 페이지 39페이지 문법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디냐면은 의문과 관련된 그러니까 의문과 관련된 부분의 수업인데, 여러분들 단원으로 따지면 3단원의 말소리라고 들어간 부분 있죠.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문법 파트에서 마지막 해당되는 부분에 수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 부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를 봅니다. 자, 오늘 뭐 하냐면 큰 단원이 이제 말소리예요. 자, 거기 보면 말소리에 그 아래에 보면 뭐가 나와있죠? 음성과 의문이라는 게 나와있죠? 음성과 의문. 자,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음성은 뭐고 의문은 뭐냐? 시험에 나오는 건 의문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의문인데, 자, 음성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야. 소리를 음성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하느냐? 발음기관에서 나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하게 되는 의문은 뭐냐? 자, 발음기관에서 나는 이 음성 중에서 의미를 구별해 줄 수 있는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의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서 의미를 구분해주는 단위야. 이해돼?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어요. 입을 막지. 지금 제가 방금 입에 소리를 냈지만 걔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의문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의미를 구분해주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겠지? 자, 이 의미를 구분해주는 단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가 있느냐? 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절 의문. 분절이라는 건 나눌 수 있는 의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나눌 수 없는 형태의 의문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분절 의문은 다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랑 뭐가 있느냐? 자음과 모음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분절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비분절 의문은 나눌 수는 없지만 의미를 구분해주는 단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장단이 있지.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구분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눈을 길게 발음하는 눈이 있고 짧게 발음하는 눈이 있지. 눈 이렇게 되겠지. 길게 발음하는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어제 새벽에 내렸던 게 이 길게 발음하는 눈이라고 볼 수 있고, 짧게 발음하는 눈은 여러분들 신체 기관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구분하는 단위는 뭐가 되는 거지? 요 장음이 되는 거지. 장단이 의미를 구분해주는 단위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데, 비분절 의문에는 억양이나 강세 이러한 형태들이 있는데, 자, 요건 이제 어디에서 많이 다루냐면 요 파트는, 이 비분절 의문과 관련된 파트는 어디냐면 화법에서 많이 다룬다. 화법에서 다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표기화시킬 수가 없죠. 표기화시킬 수 없이 말하는 부분은 화법이고, 표기화시킬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을 다루는 건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파트는 어디가 되겠지? 문법이니까 비분절 의문인 자음과 모음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큰 단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순서에서 나가는 거냐, 요걸 확인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게 모두 다 뭐냐?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리야, 소리. 여러분들이 표기와 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자, 예를 들어보게 되면, 선생님 여기 봐봐. 자, 여기 지금 선생님 이제 뭐를 썼냐? 색연필이라고 했어요. 색연필. 자, 색연필이면 의문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지. 색연필의 의문이 몇 개냐? 의문이 몇 개죠? 색연필 하면은. 색연필의 의문이 몇 개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색연필의 의문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시옷, 에, 기역. 그 다음에 이음은 소리값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 니은, 피읍, 이, 리을. 이렇게 해서 의문을 몇 개로 계산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 색연필의 의문이 8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안 되냐면, 의문이라는 건 무슨 단위라고 했어요? 소리의 단위라고 했지. 그러면 이 예의
의문을 안다라는 건 얘를 실제로 뭐 해봐야 되겠지? 소리를 내봐야 된다 이 말이라고. 그러면 얘를 소리 내면 어떻게 되느냐? 색연필이 되는 거예요. 발음하게 되면 색연필. 그러면 의문은 얘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얘의 의문은 어떻게 되느냐? 시옷, 에, 이응, 니은, 여, 니은, 피읍, 이, 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색연필의 의문은 몇 개가 되는 거야? 9개가 된다 이 말이라고. 지금 이걸 아주 잘 기억해야 돼요. 표기와 의문은 다른 거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건 뭐라고 이야기했죠? 의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은 다 뭐다? 소리의 단위란 말이에요. 소리. 그러니까 소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표기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요. 수능에서 뭐가 나왔느냐? 자, 수능에서 이게 나왔어요. 얘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 발음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신꼬야. 신꼬란 말이지. 그러면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뭘로 바뀌었죠? 기억이 뭘로 바뀌었죠? 쌍기억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게 첨가일까요? 교체일까요? 이게 나왔단 말이야. 뭐가 맞아? 기억에서 하나의 의문이 추가된 게 첨가다. 아니면 기억이 쌍기억으로 바뀌니까 교체다.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는 거야? 이봐. 여기서 기본 전제를 잘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이 표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표기상으로 봤을 때는 기억의 의문이 추가된 거 아니야, 맞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뭘로 생각해? 첨가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거는 의문이니까 발음을 해봐야 돼. 발음이 뭐 한 거지?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된소리 대개는 의문 변동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교체에 속합니다. 이게 이제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기본 전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건 모두 다 뭐와 관련된 거다? 발음과 관련된 겁니다. 발음. 그러니까 발음을 전제해서 해야 돼. 표기와 발음을 구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지. 지금 선생님 설명 이해돼요? 무작정 표기에서 여러분들 뭔가 나오려고 하면 곤란하다든가 발음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39페이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모음과 자음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모음과 자음. 자,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모음은 뭐고 자음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간단하게만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뭐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될 수가 있겠죠.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얘네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음을 하려면 공기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폐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입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자음은 뭐냐? 장애음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자음입니다. 이에 반해서 장애음이 없이 공기가 그냥 입 밖으로 빠져나오면 그게 뭐가 된다? 모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자음과 모음은 장애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참고로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장애음의 위치, 발음나는 즉 공기가 부딪히는 위치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자음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엄청 똑똑한 거겠죠. 왜? 이 부분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해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모양의 위치를 가늠했다라는 게 우리 한글의 엄청난 과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어디 부분에 부딪혔느냐에 따라서 자음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면 되고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자음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 요소만 가르쳐 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사술이라는 게 있어요. 예사술이. 그 다음 뭐가 있냐? 된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거센소리가 있습니다. 거센소리. 자,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예사소리가 일종의 기억이라고 한다면
된 소리는 쌍음으로 나는 소리가 된 소리가 되고, 거센 소리는 이제 어떻게 나느냐? 요렇게 나는 소리가 거센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러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을 수 있겠지? 디귿 같은 경우에 된 소리가 쌍디귿이 되고, 거센 소리는 뭐가 되겠어요? 티귿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지. 같은 맥락에서 지읒이 예사소리라면 쌍지읒은 된 소리가 되고, 치읒은 뭐가 되는 거죠? 거센 소리가 된다. 이렇게. 또 같은 맥락에서 비읍이 있으면 쌍비읍은 된 소리가 되고, 피읍은 뭐가 된다? 거센 소리가 된다. 요 개념을 하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음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자음에서 뭐가 있느냐? 울림소리라는 게 있어요. 울림소리. 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국어에서 자음은 크게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로 나뉘어지는데, 여민수, 여기 보세요. 자,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로 나뉘어지는데, 울림소리가 작으니까 울림소리를 외우라고 하겠지. 울림소리는 뭐가 있어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어떻게 외운다고 했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라, 마음, 노란, 양말, 이런 식으로 외울 수가 있겠지. 자, 얘네들이 울림소리란 말이야. 울림소리. 이 중에서 울림소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비음과 뭐로 나뉜다? 유음으로 나뉠 수 있다. 비음과 유음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중에서 작은 걸 항상 공부시킨단 말이야. 나는 그게 뭐다? 비음이다. 비음에 해당되는 건 뭐냐? 리을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가? 유음이 된다. 이렇게 되나? 반대가 되겠네. 미안. 유음이네, 유음. 이렇게 되겠지. 리을이 유음입니다. 유음. 나머지 건 다 뭐가 되는 거야? 비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가 되겠지? 유음이 되겠지. 유음.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울림소리 중에서 뭐만, 리을만 유음이다 라고 해서 비율이라고 외우면 된다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비음이 되고, 리을만 뭐가 된다? 유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울 수가 있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음에서는 요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에서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 자, 모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된다. 전설과 후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전설과 후설. 자, 전설과 후설은 뭐냐? 혀의 위치에 따라 설자는 혀설자예요.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이야. 혀가 뒤에 있으면 후설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발음할 때 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되죠. 뭐가 있느냐? 자, 후설은 기본음에서 출발하는 거야. 자, 아음이 후설이다. 그럼 이걸 전설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아에 뭐가 하나 더해지면 되냐면 이가 더해지면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후설 모음에서 이 모음이 더해지면 뭐가 된다? 전설이 된다. 그러면 후설 모음에 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전설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뭐가 더해지면 된다? 이가 더해지면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전설 모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설 모음에 이 모음이 더해지는 게 뭐가 된다? 전설 모음이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뒤에 있다 보면 이제 모음화를 공부하는데 전설 모음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음라우트인데 이거 해당되는 얘가 뭐가 있냐면 잘 봐요. 아비를 전설 모음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애비가 되는 겁니다. 애비. 왜? 아에서 이 모음이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지? 애가 된다 이 말이라고. 오케이? 그럼 같은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어미가 있겠지. 어미가. 그럼 어미도 뭐가 되는 거야? 전설 모음하면 어떻게 되겠지? 애미가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애미를 어떻게 쓰느냐? 아이로 해가지고 애미로 쓴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거는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이렇게 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야. 애미는 이렇게 써야지 맞겠지. 왜 애미라고 발음한다고? 뒤에 있는 모음이 앞으로 오는 무슨 전설 모음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비나 애미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오케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나라 80%는 애미를 이렇게 써요.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알겠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우선 자음과 모음에서는 기본 전제가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제 뒤에 있는 수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명 이해됩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지금 아직 우리 본 수업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거가 기본에서 출발한다. 근데 기본이 돼야지 활용과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책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41페이지를 보시면 소리의 길이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음절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음절이라는 건 음운과 음운이 만나서 하나의 소리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절. 오케이? 여기 이제 음절인데 뭐 나중에 여러분들 3월, 2월 달에 수능 뭐 특강이라든지 이런 EBS 교재에 보면 저런 사소한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저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응용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단원의 핵심은 42페이지예요. 42페이지.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이 말소리, 음운 중에서 뭘 공부하느냐?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변동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풀었으면 변하다 이 말이야. 변하다. 음운이 변하거나 동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움직이다 이 말이야. 그럼 뭐가 움직이냐? 발음란의 위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음운이 바뀌거나 음운을 발음하는 위치가 바뀌거나 이런 걸 뭐냐?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국어에서 음운의 변동이 왜 발생하느냐?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국어에서 음운이 발생되는, 음운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발음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성. 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음운의 변동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그런 걸 또 포함해서 뭐라고 하냐면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경제성. 그래서 경제성이라고 뭐 하냐? 발음을 빠르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빠르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써주면 이런 게 있겠지. 민주주의의 발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발음 한번 해보라고. 자, 이런 단어를 발음 한번 해보면 왜 음운의 변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누가 이 발음을 좀 잘할까? 김민수가 한번 해볼까? 민수 발음 한번 해볼래? 아, 뭐라고? 해보세요. 민주주의의 의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얼굴이 찌푸러지죠? 그럼 주름살이 생겨요. 그러면 발음의 편리성이 아닌 거지. 왜? 주름살까지 인상을 찌푸리면서 발음하면 안 된단 말이지. 어떻게 하는 게 발음이 좀 더 쉽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이거를 공부하는 건 얘를 빠르고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지?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민주주의의 의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발음해보면 어떻게 한다고? 민주주의의 의. 쉬워요, 어려워요? 발음해봐. 민주주의의 의. 민수 해봐. 이게 어때? 더 쉽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만 발음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발음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럼 선생님 이거 아무나 그냥 자기가 쉬운 거 멋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국어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국어에서 표준 발음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국어는 발음과 표기가 연계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무작정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표기도 무작정 쓰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 보면은 언어의 기본 원칙인 의사소통을 깰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발음을 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일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원칙을 공부하는 게 오늘 우리의 수업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시험 문제에서는 한 문제 내겠다 이겁니다. 얘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게 이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 전제는 뭐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주 목적이 어디에 있어? 발음의 편리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발음의 편리성이 있는데 이 편리성을 편리함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종의 뭘 따지겠다? 원칙을 따지겠다. 여기에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시험 문제가 된다는 거지. 단순하게 발음만 편리하면 이건 여러분들 초등학생일 때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거에 맞게 발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제 몇 페이지가 나와 있느냐? 42페이지로 보겠습니다. 42페이지요. 자,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의문의 변동을 몇 개로 나눌 거냐? 5개로 나눌 겁니다. 5개로. 자, 봅시다. 수능에 나오는 의문의 변동, 이 변동을 크게 몇 가지로 이해할 거냐? 5가지로 이해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교체입니다. 교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제 교체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탈락도 있을 수 있겠지. 탈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첨가도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축약도 있을 수 있고,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탈락하고, 첨가하고, 교체하고, 뭐 이런 것들. 하나가 더 뭐가 있지? 뭐라고? 뭐라고? 4가지. 탈락, 의문의 축약, 의문의 탈락, 그 다음에 교체, 그 다음에 축약. 또 뭐가 있을까? 뭐라고? 동화? 동화는 요 안에 들어갑니다. 요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4가지 패턴에서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는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도 이제 크게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1번 보세요. 끝소리가 바뀌는 자음이라고 되어 있지.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교체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음절이라는 건 아까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하나의 발음되는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음절이라고 하는데, 이 음절의 끝소리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종성을 이야기합니다. 종성. 다른 말로 고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받침이 되겠지. 받침.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하면 받침의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 국어의 발음의 규칙은 어떻게 나느냐? 이 규칙이 일반적으로 대표소리 몇 가지로 소리가 난다라고 볼 수 있냐면 7가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읍. 몇 가지로 발음된다? 7가지의 대표소리로 발음이 된다. 이게 뭐가 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됩니다. 얘는 어디에 속하느냐? 교체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표기상으로 하면 꽃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발음하면 어떻게 되겠어? 발음하면 꽃 이렇게 발음되겠지. 그럼 발음이 치읓이 뭘로 발음되는 거야? 디귿으로 발음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이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 교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교체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이제 한 단어가 났을 때는 이렇게 발음되는데, 자, 이 발음을 봐봐. 자, 이렇게 되면 발음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야? 치.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발음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때는 발음의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얘가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지. 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지가 않은 거야. 특히 그 뒤에 일반적으로 조사나 모음, 즉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인데 뭘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대부분 다 뭐 되냐? 연음으로 발음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이 끝소리가 연음되니까 뭘로 옮겨지는 거지? 첫소리로 옮겨졌지.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끝소리 규칙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잘 봐. 발음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지? 그렇죠. 옷. 이렇게 발음되지?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났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어. 잘 봐.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지.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발음이 어떻게 돼? 오 단으로 일어났지. 그럼 끝소리 규칙이 적용됐어 안 됐어? 됐지. 교체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 자, 중요한 게 이거야. 자, 얘가 좀 전에 얘랑 보면 돼. 뒤에 발음하는 게 뭐였을 때? 형식 형태소야. 뭘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만
연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얘는 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니까 이런 형태소를 뭐라고 한다고 했지?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어떤 단어가 실질 형태소와 결합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먼저 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실질 형태소 이 안과 발음이 서로 뭐야?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연음이 일어나니까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단이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뒤에 오는 말이 뭐이냐에 따라서 즉 실질 형태소이냐 형식 형태소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실제로 수능에 어떤 게 나왔느냐 지우고 다른 걸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실제로 수능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잘 봐. 자, 요 단어가 있어요. 요 두 단어가 있단 말이야. 요 두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 뒤에 오는 말이 실질 형태소이냐 형식 형태소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요. 발음이 다르단 말이야. 자, 첫 번째 얘가 뭘로 쓰이는 거냐? 실질 형태소로 쓰인다 라고 한다면 뜻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닭고랑의 뜻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얘의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니랑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뭐로 쓰이는 거냐면 연결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밭이랑 논이랑 내가 다 샀다 이런 말을 쓸 때는 밭과 논을 연결해주는 조사로 쓰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형식 형태소가 된다 이 말이야. 형식 형태소가 되면은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밭이랑으로 나는 겁니다. 밭이랑으로 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뒤에 오는 말이 실질 형태소이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가 발음이 달라진다고. 민경아 뭐? 같은 단어가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뒤에 오는 말이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얘네들의 최종 발음이 반니랑이 되고 밭이랑이 됐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우선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건 받침을 발음할 때 7개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하는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느냐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걸 알고 있어야지 실제로 고3 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요게 첫 번째야. 여보의 첫 번째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2번 보세요. 2번에 보면 겹받침의 발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겹받침. 우리 국어는 받침이 자음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겹받침이라고 하는데 자, 겹받침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자, 봐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겹받침의 사례를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 얘를 우리는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발음을 하지.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일어나는 거냐? 이 두 개의 발음 중에서 하나로만 발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이러면은 하나의 발음이 뭐 됐어? 사라졌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야? 탈락의 적용을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음분 단순화라고 이야기하지. 군자가 뭐냐? 물이 군자예요. 그러니까 자음이 두 개 달린 애들이 하나로 단순화됐다 이 말이 되겠지. 이럴 때는 두 개의 발음 중에 하나의 발음이 뭐 됐지? 탈락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 중에 어디에 속한다? 탈락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받침과 관련된 애들은 둘 중에 하나야. 교체이거나 뭐이거나 탈락이거나. 오케이? 예전에는 이걸 묶어서 다 뭘로 처리했냐면 교체로 처리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뭘로 가냐? 얘는 탈락으로 처리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걸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봐봐. 이렇게 하면 탈락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면 탈락이 안 일어나는 거지. 왜?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 값이 이렇게 발음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요 시옷이 이 뒤로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값이
값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겠어? 얘는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얘는 연음처리 되니까 항상 뒤에 뭐가 왔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형식 형태수가 오면은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탈락이나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여러분들 기본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되고 그걸 알고 있는 게 여러분 책 페이지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3번과 4번의 예를 봐봐. 옷을 이럴 때는 뭐가 일어나지 않았지?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 형식 형태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오니까 승표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오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았다? 연음이 일어났고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 그 아래 봐봐. 실질 형태수가 오면은 뭐가 일어났습니까? 교체가 일어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시옷이 뭘로 교체가 됐습니까? 디귿으로 교체가 됐다. 그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현재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우리가 공부한 건 두 가지입니다. 뭘 공부했어요? 교체와 탈락이라는 걸 공부를 했다고요. 그래서 교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뭐가 있었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있었지. 그 다음에 탈락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가지고 바로 뭐냐? 겹받침이 뭐 됐다? 하나로 발음될 때 뭐가 일어났다? 탈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43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 동화. 자, 동화를 볼 텐데 동화는 발음이 서로 뭐해지는 걸 동화라고 하느냐? 비슷해지는 걸 동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동화는 모두 다 뭐가 일어나는 거냐? 교체가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교체에 해당되는 사례로서 동화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 동화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슨 동화가 있냐? 자음 동화가 있고 무슨 동화가 있겠어요? 모음 동화가 있겠지. 그러니까 자음과 자음이 부딪혀서 서로 발음이 비슷해지는 걸 자음 동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음과 모음이 서로 발음이 비슷해지는 걸 모음 동화라고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책 페이지 43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선은 동화, 즉 첫 번째야. 자음 동화가 발생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됐냐면 울림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울림소리와. 그래서 자음 동화를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안 울림소리가 뭘로 발음되는 거냐면 울림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자음동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자음동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울림소리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가 뭐랑 뭐가 있었지? 그렇지. 비음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유음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비율 이렇게 외웠었잖아. 그래서 얘에서는 비음화가 있고 뭐가 있겠어? 유음화가 있다 이 말이야. 왜? 뭘로 바뀌어야 되니까? 울림소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얘네? 요게 자음동화의 기본 전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보면은 선생님이 한번 써줘 볼게요. 자,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각각의 의문을 먼저 다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봐봐. 비읍, 비읍, 미음, 리을이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써준다면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는 위치가 어디냐? 얘랑 얘가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받침과 첫음이 자음으로 왔을 때 소리가 뭐 하게 된다?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이라고. 오케이? 이때 현재 우리가 외웠던 울림소리에 뭐가 있어? 비읍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미음이 울림소리잖아. 나라 마음 할 때 미음이 울림소리지. 이 울림소리가 안 울림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밤물이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뭐로 바뀌었느냐? 안 울림 소리인 비읍이 울림 소리인 뭘로 바뀌었죠? 미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라고. 이렇게 교체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밤물 이렇게 발음된다고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미음으로 바뀌었는데 미음은 어디다? 비음이지.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비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자음동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 제주도에 가면 요 산이 있죠. 이거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히읗,
리을, 그 다음에 시옷,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러면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음과 리을에서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지.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라산이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뒤에 있는 리을, 울림소리, 이 울림소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울림소리 니은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니은이 뭘로 바뀌었지? 리을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 유음하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리을로 바뀌면 유음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니은, 미음, 이음으로 바뀌면 비음하. 뭘로 바뀌면? 리을로 바뀌면 무슨 하? 유음하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자음동화에 해당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지? 그 현재 여러분들 4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43페이지. 첫 번째 이거 한 거야. 첫 번째 이거 한 거라고.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 아래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구개음화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정신 좀 차리고 집중합시다. 구개음화 해당되는 거 한번 보죠. 구개음화는 특징이 뭐냐? 잘 봐봐. 구개음화는 이렇게 보면 쉬워요. 구개음화는 구개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구개음은 뭐랑 뭐가 있냐면 지읒이랑 치읒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근데 이건 어떻게 공부하느냐? 구개음화의 특징은 자음이 뭐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모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음이 뭐 하게 되는 거냐면 바뀌게 되는 게 구개음화예요. 그러니까 자음동화는 자음과 자음끼리만 일어나는 거거든. 그리고 모음동화는 모음과 모음끼리 일어나는 거라고. 근데 구개음화는 특이하게 모음이 자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자, 이렇게 봐봐. 얘를 지금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역, 티귿, 이 이렇게 가겠지. 왜? 쳐들며 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이 이모음이 얘한테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치로 발음되는 겁니다. 즉 자음인 티귿이 뭘로 바뀌는 거야? 치읓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모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 모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고.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나 티귿이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 이거를 뭐라고 한다? 구개음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됐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예로 들어줬던 이때 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나겠어?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 랑이라고 되겠지. 이렇게. 이때 이 모음이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 바치랑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이 이랑은 뭐였을 때, 연결하는 조사로 쓰였을 때만 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실제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일 때만 바치랑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뭐냐? 구개음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모음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음동화.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지? 영어 누가 잘하니? 민경아, 거기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니? 모음동화 옆에 뭐라고 영어로 써져 있죠? 그게 뭐야? 여기 음라우트입니다. 음라우트. 모음동화를 음라우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국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형태에서 음라우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우리 국어에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모음 역행동화, 즉 전설 모음화라고 쓰면 됩니다. 전설 모음화. 그러니까 이 모음이,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앞에 있는 모음에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 국어에서는 뭐에 해당되는 거다? 모음동화, 즉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데, 이모음 역행, 여기서 역행이라는 거 뭐냐?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역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예들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미가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지. 어미 같은 경우에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미 이렇게 되겠지.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얘한테 영향을 미쳐서 얘가 이 모음처럼 발음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로 발음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음이 비슷해지게 발음됐다 이 말이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모음이 덧붙이면은 전설 모음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른 말로 고치면 얘를 뭐라고 하느냐? 전설 모음화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이 모음 역행동화나 전설 모음화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음동화는 요게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그 아래 5번에 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모음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함께 다니는 걸 뭐라고 한다? 모음조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성모음에는 우리 국어에 뭐가 있습니까? 아나 오가 양성모음에 있고요. 음성모음은 뭐가 있습니까? 어나 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나 오는 서로 같이 다니고 어나 우는 서로 같이 다니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 잡다라는 말이 있고 접다라는 말이 있지. 잡다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잡았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봐봐, 아가 쓰였으니까 뭘로 썼지? 아수로 썼다 이 말이야. 접다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지? 접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도 뭐가 지켜진 거지? 어니까 엇을 썼다 이 말이야. 이렇게 모음은 모음끼리,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걸 모음조화라고 하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 동화까지가 어디에 속하는 거다? 교체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분 들어왔어요? 자, 쉬었죠? 좀 쉬었으니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의문의 변동입니다. 의문의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제가? 발음의 편리성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발음을 편리하기 위해서 의문의 변동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 의문의 변동에서는 그냥 편리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나름대로 뭐가 필요하다? 법칙과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칙을 크게 4가지 부류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데, 자, 조금 전까지 공부한 게 이제 뭐가 있었느냐? 현재 발음, 의문이 변동하는 형태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교체하고 탈락을 공부를 했단 말이지. 자, 교체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 대표 소리로 발음이 바뀌게 되면 교체가 일어나고, 겹받침의 같은 경우 2개 중에 하나가 하나로만 발음되기 때문에 이때는 탈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좀 전에 공부했던 게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동화라는 게 있지. 하나의 발음이 다른 걸로 바뀌는 경우에 동화도 포함된다. 동화에는 자음동화와 모음동화가 있다. 특히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바뀌었다고 했죠? 자음이 바뀐 경우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교체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 책 페이지 4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의문의 축약과 탈락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축약과 탈락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축약은 2개의 의문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는 걸 축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약은 역시나 마찬가지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는데, 자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공식이 있어요. 예사 소리가 뭐를 만났을 때, 히읗을 만났을 때, 우리 국어에서 이 히읗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목청 소리라고 해가지고 얘가 다른 자음과 결합하게 되면 무슨 소리로 나냐? 거센 소리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거센 소리 내기가 일종의 자음 축약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가 있는데 발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타로 발음된다 이 말이지. 그럼 얘가 타로 발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요 히읗과 예사소리 디귿이 서로 결합해서 뭘로 난다? 티귿으로 발음이 거센 소리로 됐다. 2개의 음운이 만나서 하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축약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2번째는 뭐냐면 모음 축약 같은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음 축약은 쉽게 기억하는데 모음 축약이 좀 더 헷갈려질 수가 있어요. 왜?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모음 축약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단모음과 뭐가 만나서, 단모음이 만나서 뭐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중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거를 우리는 모음 축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음 축약이 뭐가 있냐면 이 모음이 아를 만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야가 되는 겁니다. 야나 여나 요나 유나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의문 현상으로 따지면 어디다? 축약이 들어가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부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하고 아가 합해지면 야가 된다는 거야. 발음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야야야야야야 야 이어여여여여 이어요요요요 요요요요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면 그게 다 뭐 해당되는 거다? 축약에 해당되는 거다.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교체로 생각해요. 교체가 아니란 말이야. 뭐가 된다? 축약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모음 축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탈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의문이 아예 없어지는 게 탈락이 되겠죠. 여러분 책 아래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네. 앞뒤 음절의 모음이 서로 만났을 때 한 음절이 탈락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음 탈락에는 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리을 탈락이 있습니다. 리을 탈락.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의 대표적인 건 동음 탈락이야. 동음. 똑같은 음이 반복되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또는 의 탈락 같은 경우가 있겠지. 거기 보면 아따가 줄여서 갔다가 됐지. 이때는 뭐가 탈락한 거야? 아가 두 번 쓰이니까 뭐가 탈락했지? 아가 탈락했지. 이런 걸 동음 탈락이라고. 같은 음이 탈락하게 된다 이 말이야. 둘 중에 하나가. 그 다음 그 아래 보면은 같은 경우에는 뭐가 탈락했지? 의가 탈락했지. 이러니까 의 탈락도 뭐에 해당되는 거다? 모음 탈락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게 이거야. 봐봐.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예를 보게 되면은 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은이 됩니다. 얘는 발음이 조타가 돼요. 재밌죠? 왜냐면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원래는 조흔 이게 되겠지. 근데 조흔이 아니라 조은이 된단 말이야.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히읗이 탈락해요. 이제 여기서는 히읗 탈락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히읗이 예사소리 다랑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타가 되지. 얘는 뭐가 일어나는 거지? 축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히읗이 뒤에 모음을 만나면 탈락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히읗이 뒤에 뭘 만나면 자음을 만나면 축약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히읗음이 뒤에 모음을 만나면 탈락이 일어나고 히읗음이 뭐를 만나면 자음을 만나면 축약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게 공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지금 뭐 배웠냐? 탈락과 축약 배웠죠. 이렇게 축약에는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다. 자음 축약은 뭐? 히읗 소리가 예사 소리를 만났을 때 거센 소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축약을 뭐라고 하냐?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거센 소리 대기 현상. 자, 거센 소리 대기를 자음 축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축약에는 뭐가 있냐? 이중 모음 되는 거지. 이중 모음으로 이중 모음하. 요거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모음 축약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탈락에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자음 탈락과 무슨 탈락이 있었어요? 모음 탈락이 있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 남는 게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첨가가 있지. 첨가. 요거 이제 하나만 공부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것들을 되는데 여러분 책의 7번에 보면 된소리 대기가 나와 있는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는 아까 선생님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거기 보면은 두 개의 안 울림 소리가 만나면 뒷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보면은 자, 둘 다 안 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뒤에 소리가 된소리가 된다 이 말이야.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호 이렇게 발음되지. 기역음이 쌍기역으로 발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교체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된소리 대기 경음화 현상은 어디에 들어간다? 된소리 대기 즉 교체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때 여러분들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려면 안 울림 소리가 안 울림 소리랑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상에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는 여러분들 대부분 학생들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김밥으로 발음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발음은 원칙상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미음이 울림소리란 말이야. 울림소리가 안 울림소리랑 만났기 때문에 이때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김밥이에요. 김밥 이렇게 발음하는 게 적절한 발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밥이 아니라 김밥이야. 김밥. 근데 실제로 어때? 우리가 그렇게 발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요 발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러면 된소리 대기 예외사항 안에 들어가겠지. 예외사항 안에 들어가면 또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요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왜 된소리 대기에서 이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냐? 얘는 지금 울림소리야, 안 울림소리야? 울림소리지. 울림소리가 안 울림소리를 만났을 때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꼬로 발음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럴 때는 뭐가 있느냐? 자, 이때는 얘가 뭐였을 때 용언의 어간이 와야 됩니다. 용언의 어간의 말음, 여기서 말음은 받침을 이야기하겠지. 받침이 뭐가 와야 되냐면 울림소리가 오고 그 뒤에 뭐가 왔을 때 안 울림소리가 왔을 때 된소리가 된다라는 된소리 대기 법칙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김밥은 얘는 용언의 어간이 아니잖아. 그냥 어근이란 말이야. 얘는 어떤 공식을 써도 된소리가 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된소리로 발음하고 있는데 현재 국어어법상 맞는 발음은 김밥이 되겠지.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하여튼 중요한 건 된소리로 발음되는 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교체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체가 지금 종류가 제일 많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교체고 동화도 교체고 된소리 대기도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교체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체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았을 때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첨가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첨가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페이지 45페이지 보십시다. 자, 첨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 그 현재 책 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데 사이소리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성 명사를 이룰 때 내보셔야 돼. 합성 명사야.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해서 뭐일 때? 명사일 때야. 합성 명사일 때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밤길이나 길가나 그 다음에 봄비나 이런 형태가 되겠지. 지금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래의 상을 한번 봐봐. 그 아래의 상을 보면은 자, 모음이 안 울림 예사소리가 이제 사이시옷을 적고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모음이 니은과 미음과 니은일 때는 니은 소리가 덧난다. 그다음 뒷말에 이나 반모음 이가 시작될 때는 니은 소리가 덧난다. 한자어가 모여서는 단어를 이룰 때 나타난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요런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예로 볼 수 있냐면 이런 선생님이 지금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건 다 뭐냐면 발음과 관련된 겁니다. 왜? 음운 현상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소리라는 게 있어요. 사이소리. 그러니까 사이소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는 합성어 형태에서 나타나는 게 사이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사이소리 현상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니은 첨가라는 사실이야.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자, 요거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단어와 단어가 결합해야 되는 첫 번째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뒤에 나타나게 되는 이 단어가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모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음으로 시작했을 때. 이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을 니은 첨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가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있겠지. 그렇죠. 예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뭐랑 뭐가 결합됐냐면 솜이라는 단어와 이불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됐다 이 말이야.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뭘로 시작했지? 모음으로 시작했지. 그러면 이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럴 때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니은 첨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 솜, 니, 불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때 요 니은이 소리가 첨가됐다라고 해서 이런 걸 니은 첨가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개의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형태의 단어가 여기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앞에서 색연필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단어 반니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단어와 단어가 결합됐을 때야. 얘는 얘랑 뭐랑 결합됐냐? 색과 뭐가 결합됐지? 연필이 결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지?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종 발음이 색연필로 발음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니은이 첨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랑 뭐가 결합된 거냐면 밭이랑 이랑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디귿받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면 티귿이 디귿으로 발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이랑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 니은 첨가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동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화. 자음동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울림소리가 이 안울림소리한테 영향을 미쳐서 최종 발음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뭐가 되는 거야? 반이랑이 된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살펴봐야 되는 게, 발음을 하기 전에 이 단어가 합성 명사인지 아닌지를 많이 살펴봐야 돼.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이러한 형태의 또 다른 예에 여러분들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지는 것 중에 이 지역에 보면은 서울에 가면 지하철 3호선에 요러한 역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학이라는 단어와 순우리말로 시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울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도 역시나 뭐가 일어나겠지? 니은 첨가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얘를 각각 발음을 하면 학이 되고, 여기 니은 첨가가 일어나면 여울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겠어? 동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항여울이라고 발음을 하겠죠. 그래서 최종 발음이 학여울이 아니라 항여울이 된다 이 말이라고. 요게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계속 만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지는 것 중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게 있죠. 자, 늑막에 염증이 나는 게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이 단어도 결합 양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늑막에 뭐가 결합된 거냐면 염이 결합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도 뭘로 시작하니? 모음으로 시작하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니은 첨가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먼저 얘 발음을 적으면 얘는 얘랑 얘 사이에서 벌써 뭐가 일어나는 거지? 동화가 일어나지. 그래서 늑막 이렇게 되겠지. 발음이 여기 니은 첨가가 일어나니까 염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울림소리가 안울림소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다시 동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늑막염입니다. 늑막염.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 애들이 늑막염 이렇게 발음한다고. 잘못된 발음이야. 최종 발음은 늑막염이야. 늑막염. 이게 올바른 발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온 거 하나만 더 해주면 마지막이에요. 자, 아까 솜니불도 했었는데 솜니불 말고 이불 중에 이러한 형태의 이불이 있겠지. 자, 얘도 결합 양상을 보면 뭐랑 뭐가 결합됐지? 홑과 뭐가 결합됐지? 이불이 결합되지. 그러니까 꼭 단어 발음을 할 때는 이게 합성 명사인지 아닌지를 꼭 찾아봐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으니까 첨가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먼저 얘 혼자 발음이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홑이 먼저 발음이 되겠죠. 그리고 요 단어에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니까 니불로 발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지? 그리고 니은과 디귿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거지? 동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 혼니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혼이불이 아니라 혼니불이에요. 혼니불. 최종 발음 자체는. 모든 게 다 뭐에 의해서? 첨가에 의해서 발음 형태가 달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합성 명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니은 첨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정리가 되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 해솔아 여기 봐. 거기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봐야 되겠지. 해솔이 이제 전국에 또 이름 나왔네. 또 애들이 다 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보겠는데 어디 봤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자, 여기 보라고. 여기 봐야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 뭐 설명할 거냐면 지금 니은 첨가 있어요. 니은 첨가. 그래서 첨가의 대표적인 사례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니은 첨가 현상이 있다. 자, 니은 첨가 말고 이제 뭐가 있냐? 사이소리를 다시 한번 더 가는데 사이소리 틀 안에 니은 첨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쉬워요. 사이소리는 발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표기화한 게 뭐냐면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시옷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표기와 관련이 된 거고, 사이소리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그게 발음되는 형태야.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얘가 1번이에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면 얘가 2번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먼저야. 그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써줬을 뿐이다 이 말이라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예를 선생님이 갖고 한번 보죠. 여러분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초라는 단어에 불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됐어요. 그럼 사이소리는 아까 분명히 단어와 단어가 결합될 때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초 어떻게 되겠지? 뿔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발음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발음이 됩니다. 촛불 이렇게도 발음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촛불, 촛불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발음할 때는 촛불로 발음할 때는 얘 발음을 길게 당겨야 돼. 촛불 혹은 촛불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지? 디귿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특정한 소리가 사이에서 뭐 하게 나는 거야? 덧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혹은 뒤에 소리가 뭘로 되는 거야? 된 소리로 발음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소리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소리가 첨가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를 표기할 때는 어떻게 적냐면 이 사이에 시옷을 써줘요. 그래서 얘 초와 불 사이에서는 사이 소리가 일어납니다 라는 걸 뭘로 표시를 해놓느냐면 시옷으로 표시를 해놓는다 이 말이야. 저 시옷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사이에서 나는 시옷이다 라고 해서 사이 시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이 시옷은 표기와 관련된 거고, 사이 소리는 뭐와 관련된 거다? 발음과 관련된 거로서 어떤 게 일어나는 거다? 첨가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 이런 단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책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례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모음에 안울림 소리가 결합되는 경우 뒷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됐을 때 촛불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2번이 뭐가 있냐면 니은 소리가 덧날 때가 있어요. 니은 소리가. 자, 그러한 사례는 여러분 책에 있는 거랑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단어 봐봐. 이라는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가 결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잇몸이라고 발음이 된다고. 맞지? 그러면 이 이라는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 사이에 어떤 소리가 덧났지? 니은 소리가 덧나게 됐지. 그러니까 니은 소리가 첨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얘를 우리는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해주냐? 시옷을 통해서 이 사이에 니은 소리가 첨가됐음을 표기한다 이 말. 그래서 잇몸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소리만 덧나는 경우도 있지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한 사례를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런 단어가 있겠지. 나무라는 단어에 잎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뭇잎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없는 발음 두 개가 지금 덧났는데 요 니은과 요 니은이 덧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경우도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무하고 잎 사이에 뭘 써주느냐? 시옷을 써준다 이 말이에요. 이 시옷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이 시옷 현상이 된다 이 말이라고요. 오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소리가 된 소리로 나거나,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소리에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혹은 니은 소리가 덧났을 때 나타나는 건데, 이건 표기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사이소리라고 하고, 이 사이소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첨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참고로 4번의 별표입니다. 4번. 한자어와 한자어는 하나의 단어가 다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합성을 하고 볼 수 있잖아. 맞지?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했을 때는 사이 시옷을 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로 6개를 설정해 뒀습니다. 그 6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수능에 나와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보기에 그 6개가 나올 거라고요. 그 6개가 여러분 책에 뭐라고 나있니? 거기 보면은 여러분 책 6개가 다 나오진 않았고, 어디에 보였냐면 45페이지 아래에 박스에 보면 나와있어요. 박스에 보면 곡간, 착간, 새빵, 숫자, 택관, 횟수 보여요? 이 6가지. 이 6가지는 한자와 결합됐을 때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6가지지만 예외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책 페이지 47페이지. 47페이지는 뭐냐면 어감인데 어감은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면 돼요. 양성모음은 좀 어떠냐? 밝은 느낌이다. 음성모음은 좀 어떠냐? 어두운 느낌이다. 예사소리는 좀 순하다. 된소리는 강하다. 거센소리는 약간 크다. 이런 느낌. 이건 여러분들 문학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마지막 하나.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두음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음법칙. 두음법칙은 말 그대로 이거 하나만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두음법칙은 이거야. 자, 두음이라는 게 첫소리야. 말의 첫소리 오면 일정한 법칙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녀, 이걸 보면 된단 말이야. 자녀. 한자로 쓰면 자녀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맞지? 이거를 뒤집으면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한자는 똑같지. 근데 여자라고 안 적고 어떻게 적었지? 여자라고 적는다 이 말이야. 즉 니은 소리가 첫 소리로 왔을 때 다른 소리로 뭐 하게 되는 거야?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두은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특정한 소리가 첫음에 오는 걸 뭐 하는 거? 싫어하는 현상을 두은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니은 소리는 뭘로 바뀌거나 이응 소리로 바뀌거나, 그 다음에 리을 소리는 또 뭘로도 바뀌죠? 니은 소리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력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을 소리는 니은으로 바뀔 때도 있고 뭘로 바뀔 때도 있습니까? 이응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로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지? 노인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지. 이렇게. 얘네 늙을 로인데 이 로가 뒤에 있을 때는 로로가 되지만 앞으로 오면은 노로 바뀐다 이 말이니까 특정음이 첫음에 오는 걸 거부하는 걸 뭐라고 한다? 두음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음법칙 형태의 예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고 우리가 뒤에 있는 걸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 나와 있는 5개의 단원 챕터를 쭉 공부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영역들이고, 다음 시간은 제가 시험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금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문법은 맞추는 건 기본이라고 했지. 근데 어떻게 맞춰야 된다고 했지? 빨리 맞춰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방학기간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성패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맞추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맞춰야 된다? 빨리 맞춰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